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내각이나 이런 데는 야당 인사들과 당적 이탈하지 말고 당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그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후보가 안 되더라도 원샷 경선을 해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한덕수 원내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단일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 이른바 원샷 경선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홍 후보는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기를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밖에 궁금한 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어쨌든 이 긴 시간 토론회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벌써 거죠. 그냥 서서 좀 앉아서 토론하게 해주지. 네. 3시간을 갖다가 벌을 세우니까 그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어쨌든 체력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요. 아이고 어쩝니까 그거. 이어서 가다가 3시간을. 주저앉으면 또 이상한 생각할 건데.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당내 대선 경선 토론을 하시면서 이번이 43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더군요.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 입으로 검사가 됐지만 11년 검사도 참 즐겁게 했고 또 정치 3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고 만약 이번에도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나라를 경영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이제 졸업해야죠. 이제 졸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직도 사퇴하고 올라오고 그 미련 갖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퇴하고 올라온 거고 이제 뭐 나라 경영할 준비를 한 30년 했는데 그게 이번에도 국민들이나 당원들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바로 졸업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걸 이 대선에 던지겠다 이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선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무려 89.77%라는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와 붙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참 부러워요. 저거 북한의 김정일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있을 법한 그런 확률. 옛날에 DJ도 저래 못 얻었어요. 그렇죠. 못 얻었는데 70%대였죠. 참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 빠져서 민주당 참 고생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재명의 장점이라는 거는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범죄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적이 없죠.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전과도 사범이고 또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인데 그 범죄 내용을 보면 유죄되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특이한 후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뿐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기실 생각입니까?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우리가 해본들 안 되겠죠. 누가 나가도 안 됩니다. 누가 나가도.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앞에 과연 홍준표의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국민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그 비교표를 자세히 만들었으니까 네. 만약 제가 그 후보가 되면 그 비교표를 선거 공보물에 넣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 국민이 한번 읽어보고 과연 이재명의 나라로 가도 될 것인지 그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그 비교표 보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요청을 하면 이재명을 찍을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표를 어디 공개하셨나요 지금? 이 표는 공개했죠. 네. 이미 공개했는데 그 나중에 제가 후보되면 선거 공보물에도 그대로 기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팩트만 기재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의 화두 단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셨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셨잖아요. 비상식적이죠. 네. 지금 권한대행이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세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그것도 지금 조율을 해야 되고 대선의 중립적인 관리자 역할을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명을 해놨는데 대선에 나오겠다고 봐서 이건 비상식적이다. 또 한덕수 대행은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탄핵 문제 가지고 이 선거가 생겼는데 거기 또 나오겠다. 그건 난 비상식으로 봤죠. 네. 근데 굳이 나오시겠다면 나와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가 지금 다 퍼져버립니다. 안 나올 수도 없어요. 네. 그 나와서 우리 당 후보하고 그 토론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원샷 국민 경선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해야죠. 네. 예? 단일화를 하되 홍 후보께서는 그래도 내가 후보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흠이 없죠. 네. 내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3년 전에 왜 대구로 내려갔겠어요. 중앙정부가 잘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 내가 나갈 때는 말하면 중앙정부 책임론을 물을 것이다. 네. 그런데 대구시장으로 내려가 있으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네. 중앙정치에 관여한 일도 없고 국회도 관여한 일도 없고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이다. 그 생각으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제 예측대로 지금 잘못돼 갖고 탄핵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나 이 중앙정치에 대한 혼란상 이재명 후보까지 책임이 있어요. 혼란상은 국회 탄핵 폭구를 지금 탄핵을 29번 했죠. 네. 그래 자행을 했으니까 나라 혼란시는데 책임은 있지만 저보고는 그걸 갖다가 정치적 책임 묻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내려갔죠.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의 2인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일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부추긴다고 해서 나왔다가 네. 그 나중에 그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난 대구에 있어서 나는 책임 없다 이러면 좀 무책임하지만 네. 중앙정부 혼란에 지방정부 하던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네, 자 한덕수 대행님 어쨌든 뭐 출마할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네. 홍준표 후보께서도 수용하고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원샷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샷 경선이라는 게 뭔가요? 그게 이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정몽준 씨와 하던 네. 원샷 단일화 경선입니다. 네. 토론 한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단일화하는 거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네. 그걸 선택해서 단일화 간명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좀 전에도 정치여담 여담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한 표가 아쉽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하고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완주를 한다면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잖아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약 8%에서 10%가량 나오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네. 이준석 후보는 원래 우리 당에 계셨던 분입니다. 당대표였죠. 네, 당대표를 냈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 당에서 무리하게 쫓아냈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된 시작점이 바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뭐 의료 파동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무너졌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제가 그 후보가 되면 같이 할 겁니다.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서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거고 이 후보하고 가끔 통화를 합니다. 네. 지금도 예.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되면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와야지 선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양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하고 뭔가 이른바 좀 합의라든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지금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준석 대표가 한테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더 네.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준석 대표도 홍준표가 후보되면 단일화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다른 사람이 되면 단일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말씀하시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근거가 아니고 네. 한 5년 동안 이 대표하고 네. 교류가 깊습니다. 네. 개혁신당 나가서도 늘 네. 교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자, 이 단일화 전에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홍준표가 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실 기회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 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가 같이 붙으면 이재명 후보 말 잘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래 잡을 사람이 지금은 나밖에 없죠. 또 이재명 후보가 좀 거칠게 토론하죠. 네. 그것도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겁니다. 말빨로도 이재명 후보를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명태균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명태균하고 나하고 뭐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충분히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계속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러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 한번 보세요. 정과 사범에 온갖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척해서 네. 명태균 리스크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네.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걸로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홍준표는 저런 그 여론 사기꾼하고 작당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이제 오늘 2차 경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이제 두 분의 후보만 추려지는데 혹은 한 분이 과반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 사람 다 박빙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선 경선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럴 거로 봅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는 당연히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거 모르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 그래요? 복교영 의원 민주당 의원이신데 네. 이 이니셜이 H로 시작하는 한, 홍 이 두 후보가 두 분에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갔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예. 글쎄요. 저하고 문수영하고 할지 네. 또 문수영하고 한 후보가 할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깜깜이죠. 네. 자, 하여튼 어떻게 됐더라도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바로 정치 졸업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 지난 이 토론 중에 네. 이 한동훈 후보하고 마수 토론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도 길었고요. 예. 제가 한동훈 후보한테 자꾸 깐죽된다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한 후보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던데 왜 자꾸 한동훈 후보한테 깐죽된다고 그러세요? 사실 뭐 깐죽대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후보를 그리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전날 김문수 선배한테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나.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는 버릇을 잡아야지. 앞으로 계속 정치하는데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네. 그날은 좀 이재명 후보 잡돌이 하듯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 토론을 시작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좀 미안하기는 하죠. 네. 끝나고 나서 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좀 네. 미안하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회적으로 좀 미안하다고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자,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나는 준비된 대선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홍준표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 공약을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제가 내세운 거는 이젠 우리 40년 이어져 온 6공화국을 졸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7공화국 체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전체의 틀을 좀 바꾸자는 거고 경제 공약은 근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119조 제1항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고 네. 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그 조항을 갖다가 원칙과 예외가 돼 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가. 그런데 지난 한 40년 동안 6공화국 내내 예외 조항, 경제민주화 조항이 원칙 조항으로 활용이 됐어요. 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한번 헌법 원칙대로 원칙과 예외 조항으로 나눠서 자유 창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제 체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경제가 정말 수출, 내수, 투자 이렇게 3대 동력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 경제적 난국을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기업 규제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될 때마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돼 있지만 한 번도 규제 개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개혁을 싹 바꾸겠습니다. 네. 바꿔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 외에는 민간과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자유로이 활동을 해라.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그거부터 바꿔줘야 돼요. 네. 규제를 확 경제가 또 신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선 신산업에 들어가는 규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여태 정부에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 못된 가장 큰 원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 관료들이 네. 다 풀어줘 버리면 자기들 권한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집권 초에 그거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싹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선이 지금 정확히 36일 남았습니다. 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번 대선은 누구를 보고 어떤 걸 뽑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설명하실 시간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좌우 대립, 보수 진보 대립이 무려 20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좌우가 공존해야 되고 또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굉장히 긴박하죠. 또 북핵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좀 강력한 지도자가 지금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력한 지도자라면 전부 독재자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민주적인 지도자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후보였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